네, 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험철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총평 짧게 하고 바로 전문학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일단 총평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통합과학 2죠. 그죠? 2학기가 됐기 때문에 통합과학 2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아시겠지만 통합과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통합과학 2는 마지막 페이지에 뭐 3문항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내용하고 시험 범위가 완벽하게 달랐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상기하고 본 학생들은 좀 스무스하게 풀었겠지만, 아마 그 좀 기억을 못한 학생들은 아마 기억을 못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총평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리학이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약하게 등장을 했고요. 이제 곧 보게 되는 이제 10월 모의고사죠. 그죠? 그러니까 10월에는 물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물리에서 이게 암기에서 풀었던 학생들 있죠. 뭐 그냥 단순하게 동시에 떨어진다든지. 근데 이제 10월 달부터는 높이가 다르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에서 풀었던 학생들은 10월 달부터 변별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좀 약하게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비했었던 거죠. 그죠? 그 모의고사 CPR이라고 하는 강좌를 제가 좀 짧은 강좌를 좀 만들어서 좀 여러분 최대한 기억을 상기해서 좀 풀고자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적시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그런 강좌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 효과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예상 등급 컷은 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7.5점, 그러니까 예상 컷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개 정도 틀리면 이제 1컷에 딱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개 틀린 학생들부터는 이제 2등급에 딱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1등급 컷이 예상 컷이 47.5인 거니까 2.5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틀린 것까지 봐주는 건데, 그 문제가 무엇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냐면, 이 16번이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좀 갖고 있다면 16번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제가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야, 못 틀렸나 따지는데 대부분이 16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16번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예상되는 것은 아마 4번의 마킹에서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50% 이상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6번 해설할 때 어떻게 이걸 건조하게 풀어나갈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답률 베스트 5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할게요. 자, 1번부터. 자, 다음은 어떤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식일질, 온전한 광물, 그 7개만 기본량이고, 그걸 이제 조합해서 만든 게 이제 물리량, 유도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제 속력이 되겠네요. 속력. 그래서 속력은 뭐냐면 시간분의 거리죠. 그죠? 그래서 시간도, 여기 있는 요 식일질, 온전한 광물에서 이것도 이제 길이가 되는 개념이고, 이건 시간에 대한 개념인 거니까 기본량들을 갖다 적당히 조합하면 이제 유도량이 나오죠. 그죠?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어떤 규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미시적 세계인지 거시적 세계인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 다닌 거니까 굉장히 작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크로미터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은 미시적 세계인데요.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틀렸지만 답은 1번에 마킹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작은 그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1번에 마킹하시고. 3번. 자, 다음은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해서 다음과 같은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뭐 구분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죠. 자, 화면에 나타나는 측정값은 연속적이냐. 그러니까 요 화면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연속적은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연속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뚝뚝 끊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건 이제 불연속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렸습니다. 자,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 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요 두 글자 쓰는 게 시험에 잘 나오지만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짜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인 거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뻐꾹,
예를 들면 그러니까 뻑국 하는 그런 소리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걸 우리가 센서라 부르죠. 그죠? 니에는 정답이 되겠고요.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되기 쉽다. 그럼 굳이 이걸로 안 바꾸겠죠. 그죠? 그러니까 쉬우면 안 바꾸지. 그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4번. 자,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여기까지만 딱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그 A하고 B 중에서 지금 보면 여기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검은색 선이죠. 검은색 선인 거니까 여기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지금 보면 검은색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바탕이라는 것은 밝은색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뭐냐면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별 S에 대한 거니까 역시 이것도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죠? 자, 기억도 볼게요. 자, 고온.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것도 맞아야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출이라는 말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도 맞고 방출도 맞는 거니까 요거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A하고 B는 동일한 원소냐라고 물어보는데 보면 알겠지만 위치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죠. 그럼 서로 다른 원소라는 거.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별 S의 대기에는 B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별 B, S는 여기 있는데 지금 보면 B가 이렇게 다 겹치죠. 그죠? 지금 이렇게 쏙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별 S 대기에는 B가 존재한다라는 선지가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우리 많이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되는 거니까 기억과 디귿에다가 마킹, 답을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자, 5번. 자, 요 순서 맞추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기억 보죠. 자,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죠. 그죠? 쿼크가 3개 모이면 양성자, 중성자.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쿼크와 전자인 거니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원자 핵에다 동그라미 잠깐 쳐볼게요. 원자 핵은 플러스의 성질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원자죠, 원자. 원자는 중성을 띠지만 원자 핵은 플러스의 성질을 떼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온도는 차갑게 식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온도가 식어가고 밀도도 줄어져요. 그러니까 온도와 밀도가 식어간다 이렇게 딱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온도와 밀도가 차갑게 식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원자가 생성되는 온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웠냐면 3000켈빈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안 나왔지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0켈빈에서 그 다음에 현재 우리에게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 건 이제 3켈빈으로 관측이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머릿속에 싹 집어넣어야 됩니다. 온도가 점점 식어가는 거니까 가와 나를 갖다 비교하면 온도는 이쪽이 뜨겁죠. 그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에 마킹하시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 다음은 화합물 AB의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전자가 2개, 8개니까 10개라는 게 이제 바로 캐치가 돼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전자 하나를 버려서 10개가 된 거죠. 원래 11개였다는 뜻이고 11번이라는 뜻이고요. 나트륨이라는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하나를 버려서 10개가 된 거고. 자, 이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0개가 된 거니까 원래는 9개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9번에 F고 마이너스일 겁니다. 자, 기억부터. 자, 요런 걸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주는 것은 이온을 줘놓고 물어보는 건 원자를 물어. 그걸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지금 주는 건 이온이지만 B는 그냥 원자 상태거든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뭐냐면 9번, 플로린 얘기하죠. 9번에 플로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17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7개가 됩니다. 자, 원자 번호는 요 밑에 있는 게 요 번호죠. 그죠? 그래서 요 번호 11번이 되겠고, 여긴 9번이 되는 거니까, A가 B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A와 B는 같은 주기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3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 2주기가 되는 거니까, 같은 주기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뭐.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에 마킹하시고 빠르게 넘어가야 돼 이런 데를. 자, 다음. 자,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 CPR 문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물어보면 중간이 어디에서 잘렸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가 아니라 1, 2 끊어졌죠. 바로 16, 17.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간 생략이 있었던 거니까 그것 좀 조심하시고, 여기 있는 B가 붕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학생들이 리베, 붕탄, 붕손해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인 거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A, B, C, D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베, 붕소 아닙니다. 그래서 16쪽인 거니까 여기가 산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남아, 마그네슘. 그다음에 여기는 규소가 아니라 여기는 풀염인 거니까 여기는 염소가 되죠. 그죠? 요렇게 남아, 알시푸스, 염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기억도 보죠. 자, 비와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유결합이라는 개념은 비금속과 비금속들 간의 결합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비금속인 거니까 얘와 공유결합한다라는 건 비금속 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차지라는 뜻이죠. 그죠? 요건 두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CD2예요. 그래서 CD2라는 것은 뭐냐면 Mg 하나에다가 이제 Cl2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음이온인 거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음이온은 Cl-2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Cl-1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Cl-1를 얘기하는 거니까 Cl은 원래 17번인 건데 전자 하나 얻었기 때문에 18번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되겠고. 자, 공유하는 전자 쌍수는 요거 우리 CPR에서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O2는 공유 전자 쌍수가 이중결합인 거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단일 결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2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제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에다가 마킹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답은 뭐 2번에 마킹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 자, 알칼리 금속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기본적으로 물과 닿으면 수소기체 뻥. 두 번째는 그냥 냅두면 썩어. 녹슬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도 볼게요. 자, 석유속에 대해 놨고, 지금 보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났냐라고 물어보네요. 그쵸? 그래서 단면에다 동그라미 쳐봐. 단면을 잠깐 봤더니 그 광택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게 녹슬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했다라는 거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동그라미 치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서 알칼리성으로 바꾸거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펠로프탈레인과 만났을 때 붉은 색깔로 변합니다. 그걸 갖고 알칼리성인지 확인한다. 정답이 되겠고요. 알칼리성과 염기성은 같은 겁니다. 디귿. 자, A를 석유 속에 보관하면, 그러니까 석유는 기름이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속에 보관한다는 건 물이 없다라는 뜻이야. 두 번째는 속에 파묻혀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석유 속에 깊숙이 넣겠다는 얘기는 공기와가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산소와 접촉을 차단한다는 것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물까지는 이해되는데요. 산소를 어떻게 차단해요? 라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석유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건 다시 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석유라고 해볼까? 네, 석유 위에다가 보관하잖아? 그럼 안 돼. 왜냐면 산소와 만나니까 또 녹슬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깊숙이 집어넣어서 석유 속에다가 보관하면 물도 없는 조건이고 공기도 없는 조건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요.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틀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가 어설프게 맞는 것보다 그런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음. 자, 다음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가와 나의 어떤 내부 구조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걸 잘 봐야 되거든요. 핵융합이 끝났대요. 끝났는데 얘는 탄소까지 만든 거고요. 얘는 철까지 별의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거고요. 여기 뭐냐면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갖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억 볼게요. 자, 중심부의 온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헬륨이 모여서 탄소를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헬륨의 번호는 이제 2번이에요. 근데 여기는 규소가 모여서 철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규소의 번호는 몇 번이냐면 14번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여기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양성자가 모여서 탄소를 이렇게 지금 헬륨이 모여서 탄소를 만드는데 양성자의 개수가 적으면 반발력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핵으로 뭉치기가 쉽죠. 반면에 이런 경우는 양성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핵으로 모이려면 반발력이 심해서 얘네들 좀 빠른 속도로 붙여야 붙거든요. 그럼 빠른 속도로 붙으려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많은 애들을 뭉쳐가지고 핵을 만들수록
뜨거워야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편의상 온도를 뜨겁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가와 나를 갖다 비교해 보면 중심부의 인동은 이쪽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자,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려면 이제 이쪽이 되죠, 그죠? 요거는 틀렸고, 자, 나의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아이들이, 그렇죠? 무거운 아이들이 더 안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됩니다. 그 답은 디귿인 거니까 답을 2번에 마킹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전기전도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이제 딱 구분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물에다가 녹여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이제 이온 결합 차지라는 뜻이 되겠고요. 요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딱 전자가 공유되어 있는 공유 결합을 차지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당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달짝지근, 끈적끈적해 보이는 것들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머리에 탁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답은 1번인 거니까 그렇게 마킹하십시오. 자, 다음 11번. 자, 다음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A와 B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는 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이 이렇게 되면서 꿈이 발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판이 생성된다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틀렸고요. 자, B에서는 해력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안방은 왼쪽으로 가고 화장실은 저쪽으로 한다고 그랬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그랬고, 땅이 끊어져요. 단층, 트랜스 단층, 변환 단층,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해력은 이제 이쪽에서 이쪽. 그러니까 지금은 틀렸고, 자, 화산 활동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활발하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기 때문에 마그마가 펑 하고 터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화산이 터집니다. 그래서 A에 여기는 지금 보면 변환 단층, 그리고 여기에서는 화산이 없다. 샌 안드레아스 영화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작비 올라간다 그랬어, 화산 터지면. 근데 여기서는 화산이 터지지 않고 이쪽에서 터진다라고 놓고 푸셔야 됩니다. A에서가 더 활발하다, 정답이 되겠죠. 답은 디귿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 그러니까 포인트들을 잡아서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뭐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기억. 자, 기억은 고무냐? 고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니까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갖다 비교하는데 이쪽이 전류가 더 잘 흐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정답이 되겠고. 자, 절마듐에다 미슈가 볼게요. 절마듐에다가 절마듐만 있으면 14종만 있게 되면 요 경우는 이제 순수 반도체죠. 순수 반도체. 거의 부도체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지만 거기다 뭔가 불순물을 탁 도핑을 해버리면 아주 매력적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N형이냐 P형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추가하면 전기적 성질이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디귿인 거니까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다음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형 광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포인트들이 뭐냐면 이 학생들이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쳐볼게. 그러니까 구조 모형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규소와 산소의 결합은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휘석 같은 경우는 단휘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단사슬 구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Si 하나에다가 O4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규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삼연체가 반복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정답이 되겠고, 규산형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죠. 그러니까 요 규소는 반도체의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몇 족이냐면 14족이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도체의 소자가 된다고 그렇게 머리 넣으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다 맞네.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저는 여기서 조금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했는데 걸다 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니은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10월달에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경우는 날씨의 변화인 거니까 태양 에너지가 되겠고요. 밀물과 썰물음 같은 거는 조력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산가스가 터지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1등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게 1등이에요. 자, 2등, 3등이 어렵다 그랬잖아, 내가. 요거 나올 것 같았거든. 근데, 내려다 만 것 같은데, 서태질 씨를 또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태지다.
그러니까 요게 2등이에요. 요게 3등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가는 조력 에너지다. 정답이 되겠고요. 지구 시스템 에너지 원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요 가예요, 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태양, 이건 너무, 이건 좀 아쉬웠어. 그래서 요건 틀렸고. 자, 대기 중에서 화산가스가 분출합니다. 일단 화산이 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권이 되겠고요. 그것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물속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기권이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답은 기억인 거니까 답은 1번에 마킹하시고, 넘어가. 자, 15번. 자, 다음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B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본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해상. 그러니까 바다 위에요. 위상자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 위, 바다의 위쪽에 어떤 기온은 누가 더 높냐라고 물어보는데 요걸로 판단하는데 요게 더 뜨겁죠. 요걸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보다는 이 지역의 온도가 높다라는 걸 갖고 우리가 바다 위쪽의 온도가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A 시기보다 B 시기가 어떠냐, 어떤 시기적인 얘기가 되겠군요. 그래서 A 시기와 B 시기를 보면 요 점선이 더 뜨겁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틀렸고. 자, 혼합층의 두께는 요거 보면 돼요. 요게 두께, 혼합층. 그래서 누가 더 두껍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A 시기가 더 두껍죠. 정답이 되겠고요. 심해층 같은 경우는 요게요, 여기. 그래서 깊은 바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그죠? 정답. 답은 니은 디귿인 거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하시고 넘어가. 16번. 자,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이건데요. 자, 일단 기억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거 CPR 문제에도 있던 겁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얘가 그냥 냅두면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는데 누가 잡아당기냐면 이 지구가 이렇게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지금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고 있다라는 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력이 F죠. F는 ma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딱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력, 요게 있다는 뜻이죠. 요게 있다라는 뜻은 가속도도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가속도가 0이 되잖아? 그럼 중력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F는 ma라고 딱 쓰시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 중력이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중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정답이 돼요. 자, 요렇게 푸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도는데 속도에다 동그라미 쳐봐. 속도는 어떤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계속 방향이 바뀌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것이 더 깔끔한 거니까 전자로 풀길 바랍니다. 건조하게 푸셔야 돼요. 자, 기억은 정답. 자, 낙하하는 동안 비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죠.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VT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되죠. 그죠? VT 그래프를 그려서, 자,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1차,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증가되고 있죠. 그죠? 정답. 자, A와 B는 모두 중력이 작용합니다. 정답인데, 학생들이 요 기억과 디귿이 좀 일관되게 좀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한다는 건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풀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어서 답을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자, 17번. 자, 높이뛰기에서 지금 뭐 푹신하면서 이제 뭐 부상을 방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라고 그랬냐면 FT죠. FT는 임팩트라고 일단 딱 써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갖다가 고정값이냐면 요게 고정이죠. 요게 만약에 고정이라면 요 t 값을 늘려요. 그래서 푹신하면서 타임을 길게 놓으면 요 f 값이 작아지면서 다치는 것을 막아내죠. 그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충돌 시간을 늘려요.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늘리면서 지금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입니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인 거니까 답을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가. 18번. 자, 다음 질량이 동일한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다른 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하게 공부하셔도 되는데요. 무조건 동시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동시에 떨어지죠. 그래서 동시에 떨어져. 예를 들어서 뭐 1초라고 할까? 1초에 떨어진다고 할게요.
그럼 얘도 바닥에 떨어지는 게 1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니은 보시면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얘는 이렇게 1초에 떨어지는데 1초 동안 D 뭐 1m라고 합시다. 1m. 그럼 여기는 이제 2m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초 동안 몇 미터를 날아왔냐면 2m를 날아왔어.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2배인 거니까 속력도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2배다. 정답이 되겠고요. 자, 작용하는 중력 동그라미 펴볼게요. F는 MA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가속도는 동일한데 그럼 질량을 찾아야죠. 여기 숨겨놨잖아. 그래서 질량이 동일한 거니까 중력도 동일하죠. 그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다음. 자, 수평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에 마킹하시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분명히 10월 달에는 높이를 다르게 떨어뜨릴 거거든. 그럼 난이도 확 올라가니까 그거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연습들을 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를 내가 시켜줄 거예요. 다음 19번. 여러 가지 문제들이 CPR 교재에 이제 겹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세포막의 구조와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확산이죠. 단순 확산이냐, 촉진 확산이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확산, 요거는 이제 촉진 확산이 되겠는데, A는 단백질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와 단백질이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 보죠. 자, B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머리통이죠. 머리통. 그러니까 물은 머리로 먹는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친수. 요거는 기름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친유. 그래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기억이라고 해야 돼요. 요건 틀렸고. 자, 로마자 2번. 여기 지금 보니까 뭐냐면 단순 확산이죠. 그러니까 오투쇼트. 오투쇼트. 그렇게 외우라 그랬지, 이제? 그래서 포도당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과 이온은 여기를 통해서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오투쇼트는 이제 이쪽으로 오죠.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인 거니까 답을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자, 20번. 자, 이거는 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요 자리를 블랭크 칠 거야. 또는 요 자리 블랭크 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수소와 산소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물과 산소인 거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넘어가는 속도가 천천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포방울의 정체는 뭐냐면 산소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넘어가는데 거기다 만약에 그렇죠. 효소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속도가 빠르죠. 보셔야 됩니다. 자, 가설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언젠간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가설 문제가 나오면 결론부터 보셔야 돼.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건지를 꼭 확인하시고 타당하다? 그럼 잘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 그럼 헛소리가 정답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신영철은 뭐 얘입니다. 뭐 신영철은 뭐 BTS다. 이거 개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가설이야. 그러니까 신영철은 BTS다.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토대로 결론이 도달해요. 결론. 거짓이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정답을 찾을 때 이 헛소리를 정답으로 찾아야 돼요. 가설로 골라낼 때 만약에 결론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 이 거짓스러운 말을 답으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설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을 찾아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설이 타당하다고 했죠. 가설이 타당하다. 그럼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아주 그 부분들을 곧 변형이 일어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다 이제 무엇을 갖다 집어넣냐면 첫 번째는 하나는 물을 갖다가 맹물을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감자즙을 집어넣는데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감자즙에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는 기포가 막 빠르게 발생했고 여기는 그냥 거의 변화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도 볼게요. 자, 카탈레이스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카탈레이스는 레이스에다 밑줄을 볼게요. 레이스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레이스라고 쓰는데 이걸 이제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라제, 아제 이렇게 불러요. 이게 효소입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니은. 자,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빠르게 한다. 이거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가설로 골라야 됩니다. 요거는 정답이 되겠고. 디귿. 자, 나에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효소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B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21번. 자, 이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건데요. 자, 문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구분하는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곧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미로처럼 생겼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야. 그렇게 외워. 그러니까 미로처럼 구불구불구불 돼 있으면 미토콘드리아야. 그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동전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럼 엽록체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라나가 이렇게 딱 쌓여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게 이제 뭐냐면 광합성하는 이제 엽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점 있는 거 있죠? 여기 뭐냐면 리보솜, 단백질 공장, 뽀송뽀송, 단백질.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핵이죠. 핵. 그래서 A, B, C를 지금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기억. 포도당이 분해돼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세포호흡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미토콘드리아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얘가 하는 일이에요. 자, 니은 볼게요. 자, B는 동물세포에도 있느냐라 물어보네요. 그래서 요거 리보솜 동물세포에도 있죠. 정답이 되겠고. 자, C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냐라 물어보네요. 그럼 C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죠. 그죠? 정답이 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인 거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22번. 자, 그림은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뭐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UCG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UCG. 이제 요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요걸 주지 않았어. 그 뭐냐면 요게 GUC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GUC를 번역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얘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RNA는 기억나요? 선택받지 못한 DNA와 같다. 그걸 써야 됩니다. RNA는 선택받지 못한 DNA와 같아요. 자, 그걸 좀 빠르게 푸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Z라는 애가 있다 칠게요. 그럼 요거의 상보적 결합이 뭐냐면 Z-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DNA예요. DNA. 두 가닥 중에 어떤 가닥이 선택받을지는 안 줘. 안 준다고. 내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가닥이 선택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요 가닥이 두 가닥 중 선택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사를 떠야 되는데요. 그럼 얘를 또 상보적으로 복사를 떠요. RNA에서. 그럼 요게 이제 Z-를 상보적으로 뜨면 이렇게 되죠. 얘와 얘가 상보적 관계가 있고 얘와 얘가 상보적 관계가 있어.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자, RNA에 대한 정보는 선택받지 못한 DNA와 똑같다라는 것을 아주 영민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슬로건처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UCG죠. 그러면 누구와 같은가 봤더니 UCG, TCG 얘와 같네요. 그러니까 RNA는 선택받지 못한 DNA와 같네. 그럼 얘가 선택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탑 표시를 딱 하고서 기다리란 말이야. 그게 어디냐면 이제 기억이에요. 자, 합성에 이용된 두 가닥 중에 어떤 가닥이 선택받았냐? 요게 선택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쇼커스로 풀어야 됩니다. 자,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겁니다. T하고 U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GUC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럼 요 자리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G, 여기는 TC가 들어가요. GTC. 그럼 여기는 뭐냐면 GCG, 그대로 가면 되죠. GCG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얘하고 얘가 또 상보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C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A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G가 들어가면 되죠. 자, 기억 풀어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네요. 기억에선 구한인의 개수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구한인의 개수가 두 개인 거니까 같을 리 만무합니다. 니은은 틀렸고. 자, A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A는 요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GCG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그래서 오각형인 거 요거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겠고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을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통합과학 2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기를 지금 진도 나가니까 여기는 지금 정답률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헤쳐 나갈게요. 상기만 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자, 가는 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지지시대에 대한 얘기들 주고 있고요. 5.4 기억하죠? 그죠? 5.4.
그다음에 여기가 2.5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5, 4, 2, 6 그렇게 외우시고 여기가 이제 고생대 자 기억합시다. 자 나에서 생물은 고생대, 삼엽충, 고삼환, 가필드, 양양이 그렇게 열어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고생대에 번성했다 정답이 되겠고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시대는 중생대냐 물어보는데 중생대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어요. 빙하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온도가 확 떨어지는 시기가 있죠. 확 떨어지는 시기가 있지만 중생대는 좀 버텨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시대가 중생대라는 거 이런 걸 제껴줘야 된단 말이야. 자, 디귿 볼게요. 자, 신생대 말기에는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대 말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이거 쌍따옴표 해라. 이 문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생대 말기에는 얼었다,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반빙기가 반복됐다라는 이 선지가 그냥 컨트롤 CV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찜찜하지 않게 맞죠.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을 4번에 마킹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을 뭐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종생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그 다음에 요게 생태계 다양성 정답이 됩니다. 좋아요. 자, 학교에서 이제 요런 장난을 제가 많이 쳤는데요. 요게 생물 다양성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생태계 다양성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앞 글자를 떼는데 얘도 생이고 얘도 생이니까 요거를 딱 바꾸면 틀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더 큰 범주고요. 그 안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는 거. 그게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 안에 생물 다양성 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인간의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훈훈한 얘기니까 정답이 되겠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당연히 뭐 훈훈한 얘기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기 때문에 훈훈한 문제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시고, 이제 10월 달에 나올 때는 생태 통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시킬게요. 답은 5번에 마킹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25번이에요. 자, 다음은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좋은 아이들, 살아남기에 아주 최적화된 아이들이 남아서 번식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뭐냐면 요런 거예요. 흰색 종이 동그라미 쳐볼게. 흰색 종이라는 건 아주 그냥 눈밭이라고 생각하면 돼. 눈밭에서는 흰 색깔들이 눈에 띄지 않겠죠. 반면에 이제 검은 색깔들 눈에 띄니까 뭐 새 먹이가 된다든지 눈에 탁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번에는 흰색 종이에 대한 얘기들을 뭐 쭉 하다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쭉 마지막에 쭉 보니까 검은색 종이로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흰색 종이었는데 검은색 종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검은 색깔들이 잘 잡혀 먹었지만 이번에는 검은색이 눈에 안 띄니까 안 잡혀 먹는다. 뭐 그런 얘기들로 뭐 쭉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자, 흰색 종이 위에서 시행회차가 증가될수록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이런 거예요. 흰색 종이에서 한다라는 뜻이죠. 뭐 깨끗한 환경에서는 검은색 바둑돌에 남아있는 개수는 점점 감소하겠죠. 잡혀먹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흰색 종이에서는 쭉 보니까 검은 색깔들이 어떻게 되냐면 남아있는 애들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잡혀먹으니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자, 많은 환경의 변화를 얘기한다. 이게 말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흰색 종이였는데 검은색 종이로 바꾼다는 건 환경이 오염됐다, 뭐 그런 뜻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이 까맣게 됐다, 뭐 산불이 났다, 뭐 그렇게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같은 얘기인 거니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적합한 아이가 항상 적합한 건 아니고 환경이 변화되면 또 그게 불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주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지에서 이제 요런 얘기들을 좀 하나 하고 있는데 다 해서 아마 못 보시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남아있는 개수만큼을 추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식한다는 뜻이죠. 살아남은 것만큼을 또 추가적으로 넣겠다라는 것은 걔네들이 이제 번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들은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답은 이제 5번에 마킹하면은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드렸지만 전문항도 다 풀어드렸지만 10월 달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좀 원만한 물리 문제도 나왔지만 이제 곧 타격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좀 감지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CPR 강좌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범위와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상기하고 보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하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드릴 것은 뭐 이건데요. 제가 이제 요 PPT 너무 이쁘죠, 그죠? 이 PPT를 만들어 주시는 분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쭉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저하고 나누었던 카톡의 대화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에 저하고 했던 대화인데요. 빔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전 방금 만들어 주셨던 PPT를 이제 올려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평가원을 다녀온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출제를 하고 온 사람인 것처럼, CPR 원고의 유사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특강을 했거든요. 야, 이런 게 나올 거다. 앞으로 이게 나올 것이다. 계속 이렇게 했었던 CPR 원고하고 유사 문항이 굉장히 많았다. 왜냐면 이분은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때도 PPT를 만들었고, 오늘도 이 모의고사 PPT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만들면서 너무 소름 돋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지금도 제가 너무 막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뭐 현장에서도 이 똑같은 훈련을 시켰고, 시험이 끝나면 저한테 점수를 보내라, 뭘 틀렸는지 보내라 라고 해서 모의고사 해설하기 전에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몇 번을 많이 틀렸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현장의 학원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들을 딱 했냐면, 선생님 CPR 강좌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정리했던 거, 나올 거라고 했던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소름 너무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좀 자꾸 하냐면, 저는 이 수업에서 몇 분 정도 되나요? 40분 좀 넘어가는데요. 제가 본 수업 40분, 50분 정도 수업하면 농담이 1도 없어요. 저는 수업의 재미는, 뭐 제가 여기서 썰 터는 게 재밌는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시험장에서 그 재미를 느낄 거예요. 이거 진짜 나왔구나. 이거 건조하게 푼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할 겁니다. 저를 꼭 믿어보시고, 저는 이제 더 강하게, 더 하드하게 연습하고 여러분들에게 준비 많이 했거든요. 계속되는 커리큘럼 저 믿고 오시면 제가 수능까지 책임 반드시 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 이제 더 좋은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